안녕하세요. 세레나의 라랄라티룸 오픈했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화사한 것 같아요. 예, 동달아 제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사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날씨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거나 오락가락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네, 노력한 거죠. 이 날씨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날씨가 나를 바꿀 수도 없다. 그냥 우리는 서로 그냥 그렇구나. 라는 관계여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어떠한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비가 오니까 마음이, 햇볕이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네. 물론 날씨 덕분에 기분이 더 좋아지면 예, 좋겠지만 날씨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 덕분에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진 하루 같다라는 마음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날씨 얘기로 하루를 열었고요. 오늘은 홍차를 마실 생각이에요. 네, 홍차를 왜 선택하게 되었냐면요. 아침에 잠깐 짬을 내서 차를 마시면서 뜨개를 하고, 네, 조만간 또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다 보니까, 예, 서양식 홍차를 마시는 거였어요. 한꺼번에 우려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뜨게 하는 것.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거든요. 그런데 물을 끓이지 않았네요. 물을 좀 끓일게요. 음, 가끔씩 여러분들도 어떤 것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책 읽는 것, 음악을 들으면서 어떠한 컴퓨터 작업을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눈과 귀가 서로 다른 걸 하고 있어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네, TV를 보면서 예, 인터넷으로 또 드라마를 보기도 해요. 두 개의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순간순간 저를 당기는 소리를 듣다 보면 내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물론 가끔씩 놓치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히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 저의 작은 욕구들이 채워지기도 한답니다. 차물이 끓는 동안 차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차를 선택했고요. 넘버 49번이고 아쌈이고요. 여기 아쌈 옆에 FTG FOP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 등급을 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정확히 아는 건 FOP 플라워 오렌지 팩토리인가 해서요. 오렌지 페코에서 약간 좋은 등급의 차를 말할 때 오렌지 페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좋은 등급으로 만든 차인 것 같고요. 홍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FTG, FOP 이런 그 기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집중하고 신경 쓰고 막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렌지 페코는 되게 고급이야 막 이런 식으로 외우고 그 밑에 단계는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차를 만드는 회사마다 이 등급을 표기하는 그 기호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렌지 페코 FOP는 정말 최고급이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떤 브랜드에서는 FOP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OP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게 조금씩은 다르구나.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네 오렌지 페코는 어느 정도 등급이고 뭐는 어느 정도 등급이다 라 정도까지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예, 이 오렌지 페코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판매 상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제품이 굉장히 고급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시이고 이제 구매하는 사람도 굉장히 고급이라고 이 사람들이 썼구나. 그렇다면 가격은 어느 정도겠네 라는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오렌지 페코라고 해서 모두 다 나에게 좋은 차, 내가 선호하는 차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차 등급에 연연하지 않고 차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네, 이런 등급의 분류를 전혀 모를 때 가끔씩 우리는 실수해서 차를 살 수 있겠죠. 여기서 실수라 함은, 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차 등급에 대한 금액보다 더 많이 돈을 주고 차를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나쁜 차를 샀다는 뜻은 또 아니겠죠. 그리고 이 아싸미니까 인도의 차겠죠. 인도 아쌈밸리 굉장히 높은 곳에서 딴 차입이고요. 향기가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되게 묵직한 맛이 많이 나는 향기를 갖고 묵직한 맛을 갖고 있는 차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혹은 아침이라는 표현이 되지 않았지만 Great Wake Up Any Time of Day 네, 좀 하루 동안에 내가 좀 깨어나 있고 싶을 때 정신 차리고 싶을 때 있죠. 그때 마시면 좀 어울리는 차라고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골랐던 이유는 굉장히 진한 느낌, 네, 여기 말하는 리치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풀 플레버, 네, 이 느낌을 좀 아침에 받고 싶어서 네, 선택했고요. 아쌈은 묵직함이 좀 원래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깨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스푼으로 아까 제가 한 번 떴잖아요. 이 뜬 게 딱 3g이거든요. 보통 저는 약 5g 정도를 넣고 예, 우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5g을 좀 맞춰서 넣을게요. 딱 지금 5g입니다. 이렇게 한 번 떴을 때 정확히 3g이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이건 두 번 더 떴지만 딱 제가 원하는 그람이 금세 맞춰졌을 때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라고 대단한 큰일을 한 것도 아닌데. 차 잎을 좀 보면 네,
이게 뭐 황금색인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렌지 페코라는 잎사귀가 우리나라 말로는 이라이렵, 네, 이런 식으로 좀 잘 모양이 그대로 잘 있는 녀석들을 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충분히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고 난 차 엽을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녹차나 어, 청차, 예, 청양철가는 같은 종류의 그 파란색을 그대로 띄고 있는 찻잎을 감상하는 것만큼 막 재밌진 않아요. 왜냐면 네, 찻잎 모양이 그대로 많이 유지되진 않더라고요. 서양 찻잎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건 어떨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 분 정도 우릴 거고요. 지금이 10시 3분이니까 10시 8분 정도까지 우릴 거고 500ml 정도 우릴 예정이에요. 네.
어떤 홍차 같은 경우는 찬물을 익히면 굉장히 오렌지빛, 붉은 노을빛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막 꽃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어요. 마치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근데 오늘 얏쌈은 그런 꽃과 같은 색이 아니라요. 어, 아메리카노 굉장히 연하게 만든 네, 물색? 약간 아메리카노 연한 거. 제가 이런 정도로 연하게 색깔을 내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 분 정도 더 기다릴 거예요. 아쌈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것도 되게 많이 마시지만 밀크티로도 많이 마시나 봐요. 저는 그런데 밀크티 잘 마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항상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마시고 있습니다. 취향인 것 같아요. 예. 티팟도 이제 가능한 한 네, 유리 티팟에 어, 차 우려진 물이 남지 않도록 네, 가능한 한 오랫동안 쭉 다 따라낼 거예요. 네, 따라내었고요. 향기가 그윽하게 올라오네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달콤하네요.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약간 밤맛 나거든요. 밤맛 향, 아니 밤맛 맛이 아니라 밤맛 향, 네, 밤의 향이 느껴져요. 그 향 뒤에 딱 오는 달콤함이, 음, 되게 고소하고 구수해요. 고소함도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향이 굉장히, 음, 그리고 약간 텁텁함? 이런 것도 같이 있는데, 약간 홍차를, 가볍게 즐기시는 분들은 저는 5g에 약간 500ml 정도 물을 넣고 5분 우렸는데요. 홍차 가볍게 즐기시는 분은 5g 넣지 않으시고 3g 넣고 네, 좀 3분 정도 우리시고 물은 500g 정도, 500ml 정도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진한 차를 마시고 싶었기 때문에 일부러 5g 넣고 5분 동안 우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차 양의 조절이나 네, 시간의 조절, 물의 조절 이런 세 가지를 좀 잘 조합을 하면 네, 항상 만족할 수 있는 티타임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거 좋아하지? 난 어떤 스타일이지? 이런 것을 알아가는 그런 사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귐의 시간대에 어, 지루해하시거나 뭐 좀 똥망했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알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 발견의 즐거움을 좀 누리시면 어떨까 싶어요. 마시려고 이렇게 입에 딱 갖다 내는 순간 코 향으로 밤 껍질 향? 네. 그런 것이 느껴져서 굉장히 막 빨리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마시고 나면 그 텁텁함, 씁쓸함 뒤에 오는 단맛이 입안에 침을 굉장히 돌게 하네요. 우유를 미리 좀 가지고 있었다면, 음, 밀크티도 같이 마시면 또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아까 골든티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황금색. 네. 그 골든팁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려져 있는 차 잎을 보면 골든팁인 그 녀석이 골든팁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네,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상, 예, 찾아볼 수 없고요. 제가 말한 대로 모든 홍차, 서양 홍차는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차에 비해 찻잎 모양이 그대로 잘 보존돼 있는 경우는 많지 않, 보존돼 있는 경우가 예, 많진 않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요. 물론 그대로 찻잎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난 대부분은 이렇게 소분하는 과정, 유통 과정에서 많이 부서지기도 하고 살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아무리 오렌지 페코라도 네, 그 모양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차도 저는 오렌지 페코라고 해서 기대했었거든요. 차 잎 모양을 오롯이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지금 제가 유리 티팟에서 차를 네,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기도 했고요. 향을 맡았는데
이 찻잔에서는 시큼한 향이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냥 묵직한 향들인데 오히려 이 유리다관 안에는 시큼한 향이 굉장히 막 오물오물 아지랑이가 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네요. 시큼한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밥맛 뒤에 나는 그런 달콤함과 다르게 시큼함 뒤에 나는 단맛은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약간 과일 먹고 난 느낌 뒤에 그런 단맛? 네, 그런 단맛이 나고 있어서 또 다르네요. 차 마시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차 자체가 주는 그러한 향기나 단맛이 아니라 이렇게 다 우려진 다간 안에서의 향기를 좀 음미하시는 것도 차를 재밌게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달하네요. 여기 안에 Great Wake Up Anytime a Day라고 했는데요. 깨우는 느낌? 네. 깨우는 느낌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쌉싸름한 맛들이 약간 굉장히 생각보다는 자극적이에요. 약간 커피 마시면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 뭔가 정신 차려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홍차를 마셔도 이렇게 진한 홍차, 음, 그런, 네, 특히 아싸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각성 효과가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싸 홍차 같은 경우는 혹시 너무 강렬해서, 어, 네, 손이 떨릴 수도 있어요. 카페인이 많을 경우에.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네, 티푸드 준비하셔서 마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밀크티로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네, 제가 좋아하는 차 브랜드가 포트넘 앤 메이슨, 헤로즈, 트와이닝 이런 정도의 서양 그 브랜드가 있는데 네, 헤로즈 49번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헤로즈 49번도 그래도 베스트셀러, 네, 스테디드 셀러인데 어, 왠지 그 번호를 따라서 49번 지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합니다. 한번 헤로즈 49번 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헤로즈도 번호로 차 이름을 이제 부르잖아요.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스티브 스미스 티메이커
제가 마시면서 재미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넘버가 왜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 넘버의 의미를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한국 이제 홈페이지들, 어떤 차상인 홈페이지에 가면 그 넘버는 어떤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49번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넘버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네요. 공홈에 갔는데 공홈에는 그런 거 안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늘 49번에 대한 제 재미가 약간 좀 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차 번호들은 하면서 이렇구나라는 얘기 제가 많이 하거든요. 어떤 차는 뭐 1900 몇 년도 히피족들이 되게 유행해서 히피처럼 자유롭게 느껴지는 그런 차에 맞해서 그 히피족이 유행했던 어떤 연도의 이름을 차 번호로 이렇게 했던 차도 있거든요. 어, 차의 맛에 자유가 있으면 히피가 생각나는 몇 년도 이런 식으로 줬는데 사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헤로즈의 49번 같은 경우는 네 블렌드 티고요. 또 그 블렌드인데 제 생각에는 49번은 굉장히 묵직할 것 같은, 네, 아싸함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헤로즈 1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차로 알고 있어요. 본인의 회사의 150주년 기념을 뜻하는 차라면 얼마나 좋게 만들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품질이 좋아서 인기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좀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다즐링 베이스에 아쌈, 닐기리, 시킴, 칸그라를 브랜딩해서 각각 개성이 굉장히 강한 차들을 적절하게 브랜딩해서 누가 마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차라고 하네요. 네, 약간 150주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네, 그럴 수 있는 차를 만들고 싶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각각 강렬한 차들을 잘 브랜딩하면 정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다즐링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다즐링의 맛을 찾아서 너무 좋아할 것이고, 아쌈 좋아하는 사람은 아쌈 맛을 느낄 수 있어 좋을 것이고, 닐기리 좋아하는 사람은 닐기리의 맛을 찾아 좋아할 것이면서, 평소 나는 다즐링은 좀 별론데 아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아쌈 맞으면서 다즐링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라고 좀 더 친숙하시게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왠지 이 스티븐 스미스 티메이커의 49번 어떤 의미일까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저는 이제 한 잔 정도 차를 마셨으니까 예, 조금 더 차를 마시면서 뜨개를 하려고 해요. 제가 뜨고 있는 뜨개는 가방이고요. 크지는 않아요. A4 용지 못 들어가고요. 어떤 게 들어갈까? 네. 한 뼘이 안 되는 정도의 길이고, 네. 그냥 원형뜨기로 계속 올라가는데, 다만 약간 입체감이 들 수 있도록, 예. 안 걸어뜨기, 바깥 걸어뜨기 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꼬임의 모양으로 떠갈 생각인데요. 좀 길쭉하게 뜨려고요. 좀 넓이는 넓지 않지만 좀 길쭉하게 떠서 편안하게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빨리 떠야지 봄 때 갖고 다닐 텐데 제가 손이 빠르지가 않아서 빨리 떠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도화는 제가 사진 찍어서 제 스마트폰에 담아두고 뜨고 있는 도중이고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실을 가는 걸 썼기 때문에 작은 가방이 돼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게 했는데 이왕 뜬 거 그냥 가자라고 해서 계속 뜨고 있는 중이에요. 어쩔 때 보면 뜨개 용품은 떠서 재미지 갖고 다녀서 재미있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저는 뜨는 게 재미있을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네, 떠놓고 집에 그냥 방치라고 하긴 못하지만 예,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활용률이 높은 건 역시 이런 도일리 같아요. 도일리는 네, 차 마실 때 항상 대체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런 미니 도일리는 집안 곳곳에 널려져 있어요. 저는 이만한 미니 도일리나 예, 이 정도 요 원형 정도 되는 예, 작은 도일리 뜨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면 네, 이렇게 대형을 떠야 되니까요. 근데 대형을 뜨다 보면은 블로킹을 해줘야지 좀 예쁘거든요. 근데 뜨는 것보다 블로킹이 더 귀찮음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블로킹 안 해도 되는 작은 사이즈를 저는 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활용도는 작은 것도 많고 큰 것도 많아서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대로 뜨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빨리빨리 뜨개를 완성해서 예, 갖고 다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뜨개를 잘하려면 이 텐션, 당기는 강도를 일정하게 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 저는 뜨개를 계속 해왔지만 그런 걸 잘 조절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저는 대바늘보다 코바늘을 더 좋아하고요.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더 쉽게 느껴지거든요. 약간 마음이 좀 급해요, 지금. 어, 아침에, 아침까지는 혼자 이제 제 개인 볼일을 보기로 했지만, 점심에는 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돕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도우러 가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좀, 음, 빨리 해놓고 싶다라는 것, 내 개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다 완성하고 일을 돕기로 한 것도 다 완성하려다 보니까 내 마음이 급합니다. 물론 뜨개 이거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예, 좀 하기로 했으니까 30분이라도 뜨고 나가면 만족감이 저는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하는 거 저는 좋아해요.
짧게 할 바에 안 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그 도는 일도 있긴 하지만 짧게라도 좀 하는 게 나는 좋아라고 하는 일도 저는 있어서 상황마다 네, 잘 맞춰서 예,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아쌈이 갖고 있는 묵직함, 몰트한 그 맛, 약간 밤 껍질 맛에서 나는 달콤함이 저는 식으면 더 맛없을 것 같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식으니까 오히려 차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뜨거웠을 때는 그 쌉싸름함이 되게 강하게 와서 잘못
마시면 써가지고 속을 좀 이렇게 긁으면 어떡하지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어서 우유랑 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했는데, 식으니까 반대로 아까 뜨거울 때 느꼈던 그러한 세다, 세는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굉장히 부드러워졌는데 라는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코 앞으로 가져갔을 때 느껴지는 향긋함이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달아요. 달아서 맛이 좋아요. 음. 이렇게 찌개도 한 단 한 단 올려가다 보면 성취감도 느껴지고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어, 마음이 저도 모르게 풍요로워집니다. 그렇지만 지금 방금 제가 한 곳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안 풀어도 되겠네요. 막 한 단에 이제 마지막 부분을 떴잖아요. 근데 이 같은 단에 시작 부분이 잘못됐을 경우는 거의 한 단을 다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저는 아까워하지 않고 확 풀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네,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뭐 두세 칸을 다 푸는 날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칸을 다 뜨고 마무리할 때는 잘못된 거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점검 작업, 예, 그런 작업 들어갑니다. 이 모양은 1, 2, 3, 4, 5, 6, 한 6단, 6단이 한 모양의 패턴이라서 저는 지금 3단 떴거든요. 예, 3단을 더 떠야지 모양 한 패턴이 완성되는 그런 가방 모양이에요. 이렇게 뜨개를 하면서 어,
어떤 생각하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가끔씩 네, 뇌리에 스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어떠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음,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갈등을 조정할 때는 어, 타협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좋다. 타협이 아니라 예, 만족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타협은 누군가 하나는 뭔가 누군가 하나 혹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한 네, 어떠한 상태를 만드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 타협이란 것은 네, 윈윈이 아니라 네, 윈윈이 되는 경우보다 패패, 승패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윈윈이 되게 하려고 할 때는 타협이 아니라 서로가 만족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만족하게 하는 방법을 찾도록 같이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득 그때 이야기 나눴던 것이 떠올라서 저 혼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타협하려면 타협 안 하고 어, 만족하게 하려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했답니다. 아마 그 말이 꽂혔던 것 같아요. 갈등 중재는 어, 갈등 중재는 타협이 아니라 예,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꽂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만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우리는 찾아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인간은 창의력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다만, 네. 다만, 만족함을 서로 인지하는 것. 그게 진실되게 공감함으로써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고민할 때. 근데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를 고민하지 않으면 만족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아요. 네. 그래서 갈등을 중재할 때는 네. 그 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인지하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랑 나눈 말들을 되짚어 보면 공부가 많이 돼요. 내가 놓쳤던 생각들, 내가 놓쳤던 나의 본심,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기심, 내가 갖고 있는 갈망,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때 굉장히 행복해요. 예. 부끄럽기도 하지만 행복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알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의 어, 약점, 네, 약점을 이야기해 주는 걸 되게 저는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지. 아, 그랬구나. 아, 내가 잘 몰랐네. 아니면 이런 점 부족하니까 알려줘서 참 좋네. 고맙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예.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제 옆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누군가의 단점, 약점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 주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애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한테 직접 말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뒷자리에서 뒷말로 그냥 나오는 경우는 많지만 본인한테 직접 넌 이런 점을 갖고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하는 사람, 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조금 있어요. 애정을 가지고 세레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뭐야? 너의 행동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네, 그분들은 저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뜻이고, 저하고 계속 앞으로도 소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저를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이해해요. 그분은 아직 제가 낯설기 때문에 그 낯섦 때문에 어, 그분이 보이는 저의 예, 약점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거겠죠. 뜨개도 어떠한 법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도안에 나타낸 법칙대로 항상 뜨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뜨는 습성이 있잖아요. 뜨는 습성에 따라서 그 설명과 조금 다르게 뜰 때 더 예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설명처럼 뜨지 않고 예, 이렇게도 떠보고 저렇게도 떠봐서 좀 더 예뻐 보이는 방법을 찾아요. 뜨개도. 우리가 차 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차도 어떻게 우려야지 맛이 나요? 라는 레시피가 있긴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맛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도 우려보고 저렇게도 우려보는 것처럼 어, 같은 모양을 네, 결과는 같게 만들긴 하겠지만 뜨는 과정에서 조금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다를 수 있는 이유는 네, 사람마다 뜨는 손에 힘을 주는 것이나 손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 같은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내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차 방송이 아니라 뜨개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차를 마시면서 오로지 차만 마시는 시간도 굉장히 사실 많아요. 차만 집중하고 뭘 하면서 마시지 않고 차만 그냥 마시는 날도 많지만 어떤 날은 차 마시면서 뜨개도 하고 차 마시면서 자수도 하고 차 마시면서 그림도 그리고 또 차 마시면서 책도 읽고 그래서 오늘은 차 마시면서 뜨기 하고 있는데요. 라랄라 티룸은
평소 돌보지 못한 나를 돌보고, 네, 그 돌본다는 의미는 나의 온몸의 감각들을 살펴보고 나의 감각들을 발견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그 감각을 만들어낸 이유, 그 감각이 느껴지는 이유, 그리고 충족되지 않거나 충족된 욕구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부탁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차만 마시는 것이 티룸의 역할이 아니라 차도 마시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네, 차만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차를 마실 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할 순 없지만요. 그래도 좀 정리가 필요하니까 오늘 차 마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고 오늘 라라라티룸 문 닫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신 차는 네, 스티브 티 메이커의 넘버 49번 아쌈 FTG FOP1이고요. 여기 홀립으로 되어져 있는 티고요. 그리고 아쌈의 느낌이 풍부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차인데요. 뜨겁게 마셨을 때는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5g의 차를 한 500ml, 600ml 정도의 물을 넣고 5분 정도 우려서 굉장히 진한 상태예요. 네, 진한 상태의 차를 뜨겁게 마셨을 때는 밥맛 뒤에 느껴지는 달짝지근함이 약간 세다. 약간 좀 쓰기도 하고 떫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 정신 진짜 확실히 차려지겠는데 확실히 카페인 만땅된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뜨개질하면서 마셨을 때는 약간 차가 식었었거든요. 식었을 때는 세다라는 느낌보다 밤 껍질 향이 느껴지면서 굉장히 더 많이 달달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집에서 밤 쪘을 때 하나하나 까서 먹는 밤이랑 마트에서 파는 맛밤 먹을 때랑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첫 번째 뜨거웠을 때 마셨을 때는 집에서 내가 쪄서 먹었을 때의 느낌이고요. 식었을 때는 맛밤 사서 먹을 때의 그 느낌처럼 전 느껴졌었거든요. 예. 나는 떫은 거 잘 못 먹어, 쓴 거 잘 못 마셔 라는 분들은 차의 양을 줄여서 짧은 시간 3분 정도에 우리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미지근하게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또 아침에 즐거운 티타임 가졌었고요. 네, 티타임과 더불어 제가 하고 있는 뜨개도 같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세레나의 라라라 티룸이었습니다.